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저번 영상 데드리프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서 이번엔 데드리프트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즉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제목들이 마치 창과 방패처럼 절대로 해라,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미사오구를 붙였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어그로를 추가하길래 저도 해봤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할게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존나 어려운 운동이다. 제가 영상에서는 비속어를 잘 안 쓰는데 쓸게요. 데드는 존나 어려운 운동입니다. 사실상 자세를 잘 배워놔도 워낙 신경 쓸 게 많은 운동이다 보니까 티칭을 받을 때는 자세가 잘 나오다가도 혼자 운동하다 보면 또 자세가 틀어져서 다치게 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땅 데드리프트를 100kg 이상 꼽고 하시는 분들의 동작을 보면 아마 제대로 된 자세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다들 싱싱한 허리로 이 데드리프트를 들고 계신 경우가 절대 대다수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운동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이 데드리프트, 특히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는 이렇게 땅에서부터 뽑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PT를 받던지 아니면 주변에 운동을 굉장히 좀 잘하는 지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도움을 받던지 해서 철저하게 동작을 점검하면서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가동 범위도 안 나오는 채로 허리에 가동 범위를 더 써서 동작을 하다가 허리가 박살나거나 계속해서 데드리프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놓치고 동작을 하다가 운동 효과를 얻기는커녕 요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잘만 하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특히 독학을 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보디빌딩적인 측면에서 좀 애매하다.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우리의 등이 활발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턱걸이를 하는데 당연히 어깨 관절도 쓰이겠죠. 그래서 어깨도 쓰이기 때문에 턱걸이가 어깨 운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턱걸이를 어깨 위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등을 주동근으로서 타겟팅해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턱걸이는 등 운동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하체부터 상체까지 다 쓰이는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대퇴 이두만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등 운동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단점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다시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등도 쓰이고 하체도 많이 쓰여요. 그런데 하체만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데드리프트보다는 스쿼트를 하는 것이 하체의 근육 활성도가 더 높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한다 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게, 데드리프트에 있어서 우리의 등 근육은 등척성 수축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이 정적인 상태에서 수축을 하면서 힘을 낸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벽을 이렇게 밀면 벽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의 길이도 변하지 않게, 이 상태에서 힘을 주면 당연히 근육은 일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 구간을 넘나드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비대 그리고 운동 효과를 누리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보다는 바벨로, 풀업, 랩풀다운, 시트드로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등 운동의 타겟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의 목적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 부상의 위험은 높고 타겟팅도 애매해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파워리프팅을 하거나 저처럼 파워빌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더더욱 데드리프트는 조금 더 과대평가되어 있는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회복 그리고 피로도, 리커버리 앤 텍싱.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고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잘 피로해져요. 어쩌면 스쿼트보다도 더 근신경계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데드리프트인데, 고중량 데드를 빡세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육을 불태워서 근육통이 있는 것은 아닌데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상태를 겪어보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텍싱이 강하게 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근신경계가 타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요.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빡세게 하고 나면 우리의 근신경계가 타버리고, 즉 털리게 되고, 또는 적절한 중량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근신경계가 빨리 피로해지고 마치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빡세게 한 것처럼 심폐능력도 많이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인즉슨 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피로도적인 측면에서 데드리프트가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부상으로 직결되겠죠. 자, 네 번째 단점, 루틴이 애매해진다. 약간 두 번째 이유와도 약간 직결이 되는데,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우리의 루틴에 넣게 되면 웜업도 더 오래 거쳐야 되고 운동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하는 날에 넣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데드를 첫 종목에 넣으면 일단 30분은 기본적으로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빡세게 하고 나면 이미 우리의 등도 어느 정도 털려 있어서 우리의 진짜 등 운동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본격적인 등 운동 종목, 풀업, 바벨로, 랩풀다운 이런 운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등이 좀 피로해져 있기 때문에 힘도 딸리고 효율을 100%로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등 운동을 하는 날에 데드리프트를 맨 마지막에 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등 운동을 빡세게 했다는 가정하에서 등이 또 어느 정도 털려 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등이 강하게 바벨을 짊어지지 못하게 되고 바벨이 몸에서부터 멀어져서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하는 날에 넣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등 운동하는 날에 고중량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루틴에 넣는다면 등 운동의 루틴 자체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데드리프트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운동이니만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지나고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단점들을 잘 유의를 하시고 내가 데드리프트를 하는 이유를 먼저 찾고 동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